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의 대중교통에 관한 최신 정보 2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잘 발달되어 있어 일본에 방문하면 이동으로 반드시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중요한 여행의 최신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교통 관련 정보는 모든 방문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정보를 조사하여 일본에 오기 전에 알아야 할 25가지 중요한 사항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철이나 버스에 관한 최신 정보, 그것들을 이용할 때에 필요한 IC카드의 최신 정보, 택시나 라이드 쉐어에 관한 최신 정보, 그리고 일본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추천 패스에 관한 최신 정보입니다. 이 동영상을 봄으로써 당신은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저렴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본 여행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철이나 버스에 관한 최신 정보. 첫 번째는 일본의 새로운 철도 지불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대중교통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대부분은 전철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더욱 편리한 2가지 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철 개찰구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비접촉식 결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오카를 포함한 도시의 일부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하네다 공항을 포함한 도쿄의 케이크선에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이르면 2026년까지 비접촉식 결제가 대중교통에서 전국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스이카나 파스모 등의 IC카드가 필요 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티켓리스 QR코드 서비스입니다. 일부 열차에서는 승객이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고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승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JR 규슈의 신칸센과 특급 열차에서 이미 이용 가능하며 종이 티켓이 불필요하게 되어 분실 위험도 줄어듭니다. 커버 지역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들은 업그레이드된 변화 때문에 일본 국내 여행은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것들을 활용해서 쾌적한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고속버스 시스템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토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오버 투어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광객 전용 고속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버스와는 구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교토역에서 출발하여 기요미즈데라와 긴카쿠지 등 주요 관광 명소에 직접 데려다 줍니다. 요금은 어른 500엔, 어린이 250엔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노선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버스는 약 8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광객에게 장점밖에 없고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스는 교토 지하철, 버스 일일 승차권과 스이카나 파스모 등의 IC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토를 방문한다면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여행 경험을 위해 꼭 이 서비스를 활용해주세요. 세 번째는 전차 운임이 인산입니다. 도쿄와 도호쿠 지역에서 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JR 동일본은 2026년 3월부터 철도 운임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세 증세를 제외하고 40년 만에 대폭적인 운임 인상으로 평균 7.1% 인상됩니다. 이 회사는 이로 인해 연간 881억엔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1%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철도에 의존한 사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중 하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가격 인상은 일본으로 장기나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이 됩니다. 단, 이 운임 인상은 2026년까지 실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방문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무현금 대중교통입니다. 일본은 버스나 전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완전 현금 없는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특히 버스 운전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1년 시점에서 이미 2억 장이 넘는 스이카나 파스모 등의 IC카드가 발행되고 있어 이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에서는 12월 3일부터 후쿠오카 공항과 기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완전히 현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지산 근처의 가와구치쿠역에서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까지의 버스도 지불액 IC카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향은 전국에 퍼져 있고 가나자와 우스노미야, 사이타마 등의 도시에서는 이미 같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인 지역도 있지만 이 이행이 급속히 확대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스이카나 파스모 등의 교통계 IC카드를 반드시 구입하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최적의 IC카드와 그 입수 방법에 대해서는 제7장 이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걸골 인증 기술을 통한 쾌적한 이동 체험입니다. 일본에 방문하는 많은 여행자에게 나리타 공항은 도쿄로 가는 현관문입니다. 나리타에서 도쿄 도심까지 불과 36분 만에 연결하는 가장 빠른 열차인 게이세 스카이라이너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신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로 티켓 카운터나 자동 판매기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고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직접 기차에 승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얼굴을 등록해두면 옆 개찰구에 비치된 태블릿에 얼굴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다음에 출발하는 스카이라이너의 지정석 티켓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티켓을 구입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공항에서 시내로의 이동이 보다 부드럽고 편리해집니다. 일본 여행을 쾌적하게 시작하는데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없는 쾌적한 일본 여행을 즐기기 싶으시오. 여섯 번째는 도쿄 메트로의 새로운 안내 서비스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일본어밖에 간판이 없어서 곤란한 경험을 한 번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심하세요. 무려 일본의 도쿄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 메트로사가 관할의 전역에서 옆 구내의 아나운스의 음성을 다국어로 문자 표시할 수 있는 보이는 아나운스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옆 구내에 설치된 전용 패널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거나 QR코드를 읽으면 역내 안내 방송의 내용이 다국어로 문자 표시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용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재는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의 4개 언어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2024년 1월부터 도쿄 메트로 관할의 일부 7개 역에서 시범 도입했으며 2025년 4월부터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더욱 쾌적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통 IC 카드의 최신 정보. 일곱 번째는 스이카입니다. 스이카는 아직 구입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답은 아니요.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인 스이카는 1년 이상 구입할 수 없었지만 2024년 9월에 정식으로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 시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기명식 카드만 판매되는 것입니다. 실은 스이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기명식 카드와 개인정보가 연결되지 않는 무기명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각각의 카드는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명 카드와 비교한 기명식 카드의 장점과 단점을 전달하면 알기 쉽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명식 카드의 장점은 분실한 경우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재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발행의 장점은 충전 잔액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실한 당신의 스이카에 만엔의 충전분이 남아있을 경우 재발행 시 그것이 반환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으로 재발급 비용 520엔과 새로운 수어커, 보증금 금액 500엔이 필요합니다. 단, 당신이 무기명 스이카를 이용하고 있다면 만엔의 충전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명식 카드의 단점입니다만 기명되어 있는 본인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기명식 카드만 판매되고 무기명 카드에 대해서는 계속 판매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발행처인 JR 동일본은 기명식 재고 확보를 위해 정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반도체 부족의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파스모입니다. 스이카와 마찬가지로 물리 파스모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2023년 8월에 판매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1일에 정식으로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단, 알아야 할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파스모 카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등록 파스모 카드는 아직 입수할 수 없습니다. 등록 카드와 비등록 카드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는 물리스이카에 대해 설명한 제7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무료리 파스모를 구입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아홉 번째는 퀘컴 스이카입니다. 웰컴 스이카는 일반 스이카 카드와 동일하게 기능하지만 500엔의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은 28일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잔액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스이카와 달리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웰컴 스이카도 반도체 부족으로 판매를 일시 정지하였으나 2024년 9월 1일부터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쿄, 신주쿠, 시부야, 시나가와, 이케부쿠로, 우에노 등 주요 역과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심야에 도착해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웰컴 스이카에는 개인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웰컴 스이카의 모바일 버전이 곧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3장으로 참조하십시오. 10번째는 퍼스모 패스포트입니다. 퍼스모 패스포트는 웰컴 스이카와 동일하게 기능하며 일본에서의 식사, 액티비티, 쇼핑에서 특별한 할인도 제공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최고의 IC카드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IC카드보다 퍼스모 패스포트를 권장했습니다. 단, 퍼스모 패스포트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판매가 재개되는 시기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없이 물리적인 IC카드를 원하시면 웰컴 스이카를 구하세요. 11번째는 모바일 스이카시입니다. 스이카의 모바일 앱 버전으로 사용되는 이 편리한 도구는 아이폰과 호환되며 아이폰 사용자용 애플 올리트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모바일 스이카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일부 신용카드와 특정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는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7일 중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버를 직접 연결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시트 프레스티지 마스터카드와 MX 골드와 같은 외국 친구들 중 일부가 카드를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본인의 카드로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록 조로자에 대한 단계별 안내는 제 다른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12번째는 최적의 IC카드는 뭐야? 입니다. 일본의 IC카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카드가 자신의 여행에 최적인지 망설이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당신의 여행 계획에 따라 최적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2개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시는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스이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해주세요. 물리적인 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조만간 일본에 다시 방문하겠습니까? 방문할 경우 10년간 유효한 물리수호커를 입수해주세요. 구입 시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재방문할 계획이 없다면 웰컴 스이카를 구하세요. 보증금은 필요 없고 하네다 공항 또는 나리타 공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또는 기타 지역에 도착하는 경우는 순서가 다릅니다. 댓글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관심이 높으면 이것들에 대해 다른 동영상의 작성을 검토합니다. 13번째는 최컴 스이카 모바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물리적인 카드밖에 없었던 웰컴 스이카의 모바일 버전이 2025년 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전 금액의 유효기간이 28일이었던 것이 180일로 확대되어 반년 이내에 일본에 다시 오는 분은 수진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있는 유효기간이 없는 모바일 스이카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유효기간만 보면 그렇지만 웰컴 스카의 모바일이 더 좋은 점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신칸센 표를 사지 않고 이 웰컴 스이카 모바일로 승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티켓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칸센을 타려면 게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호쿠, 아키타, 야마가타, 조에스, 호쿠리쿠 신칸센의 자유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은 단일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나 불명점이 있을 때는 영어를 포함한 복수 언어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모바일 스이카는 일본인을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로 지원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신경이 쓰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쪽도 모바일 스이카와 같이 해외제의 안드로이드 휴대는 현 시점에서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물리적인 스이카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은 그쪽으로 확인해주세요. 14번째는 여행 체험을 바꾸는 새로운 스이카입니다. 일본의 교통 IC 카드의 스이카를 제공하고 있는 JR 동일본사로부터 스이카에 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본의 여행 체험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모바일 스이카의 위치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개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구조로는 이용자의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차 구간을 검지하고 운임을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수도권에 있는 약 3,500풍로보를 보유한 개찰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즉, 당신은 지금까지 전철을 탈 때 필요했던 요금이나 번거로운 개찰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없었던 멋진 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찰기는 1대당 몇천만 엔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승객에 대한 환원도 기대됩니다.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시작 시기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신의 일본 여행은 매우 편리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택시나 라이드 수요에 관한 최신 정보. 15번째는 50% 할인하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의 택시는 일본의 물가에 비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약 반액으로 도쿄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택시 합승 서비스입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걸프 에리어의 토요스나 카츠도키 등 걸프 에리어에서 합승 서비스 구 셔틀 외 제공입니다. 요금은 동승하는 인원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반 택시 승차 시에 약 50%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공 지역은 걸프 지역에서 도쿄역, 유라쿠초역, 신바시역으로 날짜와 시간대에 따라 승하차 가능 지점, 운행 시간은 변동합니다. 현재는 제공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속하면 도쿄 전체 지역, 일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행은 더욱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16번째는 오사카에서 라이드 수요 해금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5년 4월부터 개최되는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의 이동 수요의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일본판 라이드 수요의 24시간 운행이 정식으로 해금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놀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라이드 서비스는 법률의 규제로 해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버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국의 서비스와는 달리 택시 회사의 배차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해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 4월에 개막하는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는 국내외로부터 약 2,820만 명의 방문이 전망되고 있어 이동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택시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여기서 잘 라이드 수요 활용의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이것은 일본 전체에서 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17번째는 두버 일본 전역으로 확대입니다. 일본의 지방 관광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우버는 도쿄 등 대도시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많은 지방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시골을 방문하고 싶은 여행자는 개수가 적은 로컬버스나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달라집니다. 우버 재팬은 전국 택시 배차 시스템인 덴로 교통과의 새로운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우버의 휴게소는 전국으로 확대될 여행자들은
전통 문화가 깊게 남아있는 일본 시골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우버는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택시 배차 서비스이며 진정한 승차 공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기 때문에 더 활용해서 일본의 서도시 여행을 즐겨주세요. 18번째는 더학 능통 운전자의 배차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일본인의 대부분은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미국인 친구는 일본에서 택시를 이용했을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에 응하기 위해 단예객 전용으로 어학 능통 드라이버가 전속으로 송영해주는 고급 전세 차량 배차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시는 경우 픽업 이외에도 도쿄시티 가이드 검정을 보유한 드라이버가 전속으로 도내 명소의 관광 안내도 요청에 따라 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차내에서는 물과 물수건이 상비되고 와이파이도 안비되어 있으며 모니터에서는 영상 콘텐츠 시청과 줌 회의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쾌적하게 일본을 여행하고 싶은 분은 꼭 활용해보세요. 또한 제가 제휴하고 있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 쿠폰 코드를 넣으면 500엔 할인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게시란을 확인해보세요. 19번째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기입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미래가 드디어 일본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지원하는 스카이드라이브는 일본 철도회사와 제휴의 하늘을 나는 택시와 유람 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서는 철도로는 접근이 어려운 호텔이나 쇼핑몰과 역을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슈 지역에서는 호수와 해안선 위를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유람 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교통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식 도입은 2026년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신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래적인 놀이기구를 체험하고 싶은 분은 꼭 채널을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이 실현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번째는 자율주행차 도입과 여행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에서 무인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제공하는 웨이모사는 택시 배차 앱고를 제공하는 고사 및 일본 교통사와 2025년부터 도쿄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도쿄 도심에서 일본 교통사 승무원이 웨이모의 차량을 운전해 자율주행 기술을 도쿄의 공공도로에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일본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배차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이동수단이 되고 또한 여행자에게 편리해집니다. 일본은 라이드 쉐어의 보급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흥미로운 개발에 주신 정보를 기대해주세요. 유익한 추천 패스의 최신 정보. 21번째는 재팬 레일 패스는 아직 가치가 있다 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2023년 10월에 재팬 레일 패스가 약 1.6배로 가격이 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아직도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를 포함한 골든 루트를 여행하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규슈나 도호쿠에 갈 경우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비용을 제시하고 설명해 볼게요. 14일간의 재팬 레일 패스는 8만엔입니다. 도쿄에서 교토, 교토에서 오사카, 오사카에서 히로시마, 그리고 도쿄로 돌아오는 골든 루트의 일반 티켓을 구입하면 약 43,000엔으로 재팬 레일 패스의 거의 반액입니다. 로컬선도 타는데 만엔을 추가한다고 해도 총 비용은 약 53,000엔에 불과합니다. 7일 동안 패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골든 루트를 단 7일 동안 도는 것은 피곤합니다. 휴가라기보다는 여행 마라톤 같은 거예요. 따라서 골든 루트를 따라 여행한다면 패스는 필요 없습니다. 단 그 이상의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는 여행 일정에 따라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치노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22번째는 그레이터 도쿄 패스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외국인 여행자 한정의 새로운 패스의 그레이터 도쿄 패스가 발매됩니다.
이 패스는 간포 지역의 주요 철도와 버스를 5일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6,500엔, 어린이 3,250엔입니다. 즉 1일당 불과 1,300엔입니다. 도쿄 이외에도 요코하마, 가마쿠라, 요코스카, 지바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 패스는 매우 이득입니다. 이 패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쿄 주변 지역을 저렴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23번째는 당일 외국인 한정특가 버스 티켓비입니다. 당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호쿠 에리어 내 고속버스와 일부의 일반 노선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게 되는 디지털 승차거래 서비스의 도호쿠 하이에 버스 티켓이 게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호쿠 6현 내의 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를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대상입니다. 기존의 패스는 구입 후 며칠간 한정 등의 규칙이 있었지만 이는 구입 후 1개월의 기간 중 임의의 2일 또는 3일간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도가 높은 도호쿠 지역의 여행 스케줄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켓은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일본의 도호쿠 지역을 저렴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24번째는 당일객 한정의 숨은 명소 패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한정 여행 패스 세토우치 라운드 패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패스에서는 일본 최대의 도시의 하나인 오사카나 역사와 평화의 메시지로 알려진 히로시마를 포함한 세토 내의 지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에는 오사카에서 도쿠시마, 다카마스에서 히로시마, 히로시마에서 오사카로 가는 편도 버스 티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카마스와 도쿠시마 간의 특급 열차와 특정 매장의 쇼핑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티켓을 조합함으로써 패스는 여행을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아름다운 세토우치 지역을 탐색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가격은 성인 1인당 17,700엔으로 2025년 6월에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탐색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오사카나 히로시마 등의 인기 목적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 패스는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숨은 맛집의 추천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25번째는 당일 고객을 위한 패스의 가격 인상입니다. 이전 장에서 JR 동일본이 도쿄와 도호쿠, 지방의 철도 운임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JR 동일본은 또한 신칸센, 특급 열차,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특별철도 패스 등의 운임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쿄와 동북이나 홋카이도 등의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적지에 따라 다르지만 신칸센과 특급 열차의 티켓이 최대 3,000엔 인상됩니다.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특별철도 패스에 관해서는 JR 동일본과 미나미 홋카이도의 레일 패스가 35,000엔에서 35,370엔으로 JR 도호쿠와 미나미 홋카이도 레일 패스가 30,000엔에서 36,40엔으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2023년 10월 재팬 레일 패스의 가격 인상에 비하면 소규모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의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